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 무엇일까요? 바로 농업이죠. 그런데 농업은 기후변화의 최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또 가해자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농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13.5%나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의 농업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서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농업인들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피부로 좀 느끼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이제 3월에 발표했죠. 농업인의 기후변화 인식도와 적응 실태를 보면 말이죠. 질문조사에 응답한 국내 농업인 433명 중 82.8%가 기후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해요. 예. 가장 수치가 높았던 항목은 가뭄으로 전체의 88.9% 응답이 있었고요. 홍수리스가 늘었다는 응답도 47.9%나 되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이제 병해충 발생에서도 73.1%가 증가했다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기후변화가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응답도 83.8%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의 농업인이 작목 변경을 했고요. 14.1%의 농업인 등이 작물 파종 및 수확 시기 조정을 선택을 했고 13.7%는 농작물 재보험 가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생산이 증가했다는 답변은 고작 9.1%였다고 합니다. 저희 기후변화의 작물 변경이나 파종 시기를 조절해도 쉽게 적응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네. 농민들의 소득이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 그중에는 가장 큰 부분의 하나가 기후변화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지금처럼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 쌀 자급률도 떨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 3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영향평가 모델 구축 그 결과에 따르면 말이죠. 예. 지금 같은 기후변화 현상이 많이 지속된다면 현재 100%에 가까운 국내 쌀 자급률이 2050년에는 47.3%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만일 연구 결과대로 된다고 한다면 국내 쌀 소비량의 9% 정도가 의무 수입 물량으로 할당되는 점을 갖다가 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예. 40% 이상 모자란 수준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식량 작업을 이루는 품목은 쌀 하나입니다. 현재 식량 자급률이 27% 수준으로 콩이나 뭐 밀가루 이런 거는 거의 90% 이상 수입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 만일 쌀까지 수입해야 한다면 뭐 경제적인 부담 이거 말고도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영향도 아주 매우 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기후 변화가 쌀 자급률을 떨어뜨리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기온과 강수량 또 일조량 등이 쌀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 이런 농업은 전체 국가 경제력에서 미치는 수준은 좀 낮아도 아주 심리적 영향은 매우 큽니다. 2011년 북아프리카와 중동에 일어났던 제스민 혁명이나 작년에 이제 시리아 난민 사태 같은 게 바로 이런 농업이 기후 변화로 괴멸되면서 발생한 것이거든요. 지금이야 뭐 쌀이 아직 이제 작업 수준이 되지만 만일 연구처럼 거의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면 수입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시점에서 세계적으로 식량 감산이 일어나면서 좀 국민들이 그렇게 되면 패닉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쌀 농사가 주력이었던 크메르 왕국이 가뭄으로 쌀 생산이 줄어들면서 그 찬란했던 앙코르와트 문명이 붕괴됐던 것도 아주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농민들에 의해서 여러 방법을 사용해봤지만 실제 소득 향상은 미미했거든요. 예. 이제 FAO 세계 유엔 식량 농업 기구는 2050년 전 세계 인구가 96억 명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 매년 10억 톤의 곡식과 2억 마리의 가축이 추가로 생산되어 늘어나는 인구를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보다 무려 70%나 많은 식량과 가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후변화로 매년 세계 식량 생산은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정말 큰 문제라는 인식이 지금 만들어지면서 세계적인
이제 부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 빌 게이츠라든가 리카싱 이런 사람들이 미래 농업에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뭐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앱 등 최신 컴퓨터 기술을 농업에 적용시키는 어떤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2014년 현재 이들에 대한 투자 규모가 약 한 9억 7,600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이 실리콘밸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농업식품 연계 스타트업 이게 크게 5개 유형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스마트 파밍이라고 불리는 아주 정밀 농업이죠. 농작물, 수확물이라든가 토양지도 또 날씨, 가축 건강 등의 정보를 수집, 분석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런 고급 정보를 이용하면 농사 자원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농작물의 수확이라든가 파종에 관한 정보로 판매 또는 유통이나 이런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농업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그래눌리는 전형적인 정밀 농업형 스타트 업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눌라는 적은 물과 비료를 사용해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제공을 해줍니다. 강우량이라든가 기온 정보들을 사전에 제공해 주는 것이죠. 네. 지금 이런 기법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세를 이루고 있는 그 사물 인터넷의 발전에 좀 기반을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최근 저 미국 연방식단 그 지침자문위원회는 환경 영향을 고려한 식단 지침을 갖다가 그 가이드라인이죠. 이거를 제시를 했는데 핵심은 고기 섭취를 줄이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라는 겁니다. 예. 바로 이 같은 형태인 대한식품이 두 번째고요. 환경 파괴나 가축 사육에서 빚어지는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직접 고기를 섭취하는 것을 좀 줄이자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모조고기입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닭고기를 만드는 뭐 비욘드 미트, 또 햄버거에 식물 원료를 활용한 고기 패트를 넣어서 만든 임파서블 푸드 등이 아주 대표적인 기업들인데요. 예. 임파서블 푸드의 경우 2015년 새롭게 2억 800만 달러를 투자해서 조달할 정도로 아주 전망이 밝다고 합니다. 네. 뭐 닭고기, 햄버거 패티까지 이렇게 식물로 만든 어떤 고기, 인조고기라고 하나요? 그런 네네. 고기를 먹는다. 생각해 보니까 또 맛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한 언론의 그 맛 예. 평가를 보니까 말이죠. 거의 비슷하다고 아. 얘기를 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형은 도시에서의 농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는 실내 농업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뭐 식물 농장 같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예. 대도시에서 이제 30층에서 한 40층 정도 건물 안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건데요. 농경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시에서 최소한의 생산 요소 투입만으로 식량 생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 외에도 물 사용이 아주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예. 그리고 병충해 피해도 거의 없거든요. 우리가 그 영화 마션 보셨죠? 예. 거기 보면 그 맷 데이먼이 왜 화성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기술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식품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요.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는 식품이 얼마나 안전한가 이걸 확인해 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이시키스 노스 아메리카 또 인비지블 센티널 등의 기업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농사 로봇입니다. 네. 실험에 의하면 노동력 절감에 아주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산물이 정말 건강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사업은 우리나라에서도 유망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식물 농장이나 로봇을 농업에 사용하는 것도 유망하게 보입니다. 결국 기후변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농민 힘으로는 어렵고 정부나 기업, 연구소에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기술을 개발해 나간다면 다음 세대 우리의 먹거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